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리더가 코치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물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코치가 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Ask and Listen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탤런트셀입니다. 서로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Ask and Listen은 코치의 특성 중의 특성입니다.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죠. 특히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온몸으로 경청한다는 말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이해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코치가 됐을 때 훨씬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코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코칭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로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칭 리더십 모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 리더가 코치되기 1부에서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그림을 보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리더십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코칭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한 가지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꼭 어떤 해답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거나 에너지를 끌어내거나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칭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활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상 안에서는 지시적 코칭이 일어납니다. 정보 제공은 많이 해주지만 에너지를 많이 이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안에 있는 것은 자유방임인데요. 자유방임에 있는 사람은 정보 제공하는 것도 그리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그리 필요하지 않은, 정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일 때에는 코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리더십도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상 안에서는 비지시적 코칭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은 덜 해주고 에너지는 많이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는 코칭입니다. 즉, 상대방이 일에 대한 역량이 높거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리더가 굳이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에너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비지시적 코칭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이끌어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보 제공하기와 에너지 끌어내기를 균형 잡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거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코치가 된 리더는 정보 제공도 많이 해주고 에너지도 많이 끌어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리더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를.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즉 상황에 따라서 코칭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리더가 코치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스타일을 상대방이나 조직에 맞도록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